우리의 모든 관심이 인공지능으로 좀 초점이 맞춰져서 그렇지 조금만 다시 뭐 한 3주만 거슬러 가더라도 신기술 하면 3D 프린터도 한번 지나갔고요. VR이 많이 거론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드론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약간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관심을 빼앗겼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VR 산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VR 산업도 뭐 어쩔 수 없이 인공지능과 결합된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현재 산업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취재 기자들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희영 기자, 이윤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례적입니다. 두 분이 이렇게 함께 오신 이유. 의료 쪽을 담당하고 계시고 IT 쪽을 담당하고 계신데 왜 함께 나오셨는지 이야기 풀어가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R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가상현실이란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뭔지 이윤아 기자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VR은 360도 카메라와 특수 안경 등을 사용해 가상을 현실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VR 전용 기기인 기어 VR을 출시하면서 시장이 꿈틀대기 시작했고, 지난달 스페인에서 열렸던 MWC 2016에서 글로벌 업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VR을 선보이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데요. 게임,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 활용 범위가 워낙 넓어서 2020년까지 5년 동안 연간 28.4%씩 급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신혁신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VR 하면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게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라고 말해봐라고 한다면 쉽게 튀어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활용 범위가 어디로 넓어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현재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건 지도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검색 엔진 스트리트뷰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커서를 돌리면 그만큼 어느 방향으로든 지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모두 360도 카메라로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VR이 적용될 산업군으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얘기하셨던 대로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입니다. 네. 게임 컨텐츠를 VR로 만들어서 게임 속에서 있는 듯한 그런 실감 나는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또 패션 업계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모델을 360도 여러 방향으로 촬영해서 실감나는 패션 사진을 촬영하는 건데요. 또 나아가서는 의료, 또 교육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항공 VR로 촬영한 독도 영상을 보면 우리가 쉽게 가지 못하는 독도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예. 아이들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면 실제 그 현장에 가지 않아도 독도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게임 그리고 지도 여기에 뭐 패션 부분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정희영 기자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유추를 해보자면 의료계에도 VR이 쓰일 것 같은데 쉽게 이렇게 컨택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네, 의료계에서도 VR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은 재활 치료 분야입니다. 재활 치료는 같은 경우가 뇌졸중이나 뇌경색을 통해서 신체 일부가 마비됐을 경우에 반복적인 재활 훈련을 통해서 그 신경세포를 자극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네. 아시겠지만 이렇게 반복 활동하기 굉장히 지루해하잖아요. 그래서 예. 환자들의 흥미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VR 기술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환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이래서 또 재활 치료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재활 치료뿐만이 아니라 좀 더 전문적으로 의료 교육 쪽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VR 콘텐츠를 일부 대학병원에서 개발을 해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고요. 좀 더 일반화시켜서는 고소공포증이나 대인공포증과 같은 사회공포증 치료에도 이 VR 기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의료계에서 이런 VR이 어떻게 얼마만큼 활용될 수 있는지 김민영 분당 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의 인터뷰 내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환자가 되기 전 상태에서도 이제 그 뇌 기능 훈련을 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는 이런 쪽으로도 아마 앞으로 사용이 될 수가 많이 있고 이제 의학 교육에서도 가상현실은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아주 넓은 분야가 있을 수가 있고요. 참 그래요. 재활 치료라는 게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건데 이런 VR을 그러니까 뭐 게임과도 접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의료 이렇게 행위와도 접목이 되다 보면 훨씬 나아질 것 같고요. 저는 솔깃했던 것이 저도 인터넷에서 그전에 봤던 것이 VR을 통해서 고소공포증 치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요. 높게 올라간 영상은 보여줄 수 있겠지만 진짜 이게 치료가 될까라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치료 효과가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네. 삼성전자가 최근 기어 VR을 출시하면서 유럽과 중동 7개국에서 이 VR이 어떤 사회 공포증을 치료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한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독일,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유럽과 중동 7개국에서 4주 동안 시험이 진행됐는데요. 대인 기피증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 많은 학우들 앞에서 토론을 하는 그런 그 콘텐츠 내용을 만들고요. 그리고 고소공포증 같은 경우는 초고층 빌딩 옥상을 산책하는 이런 콘텐츠 내용을 만들어서 참가자들이 이 VR을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 시험 결과 대인기피증 치료에서는 참가자의 88.1%가 불안감을 평균 18.7% 줄였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네. 고소공포증에서도 2주 만에 참가자 87.5%가 평균 23.6%의 불안감을 덜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이런 그 연구를 통해서 VR이 의료계에 활용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거죠. 예. 예전에는 진짜 화면 나오는 것처럼 그냥 무식하게 위에 올라가 극복해 막 이런 식이었지만 요즘에는 VR을 통해서 뭐 단계별로 조금씩 강도를 높여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치로 연구적으로도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와 함께 저도 서두에 잠깐 언급은 드렸습니다만은 요즘에 뭐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에 대해서도 관심이 사실 높은 게 사실이고 실제로 적용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좀 VR, 로봇, 막 인공지능 이게 섞이면 또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어떤 콜라보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런 신기술이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이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최근 뭐 VR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빅데이터와 활용돼서 제품을 개발되고 있는데요. 뭐 게임 같은 경우에는 보다 참여자들이 실감나는 게임을 즐길 수 있고요. 제가 취재했던 의료계 분야에서도 이미 VR을 뭐 인공지능 재활기기와 활용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일단 뭐 영상을 통해서 한번 함께 보시면요. 이 제품은 네오팩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데요. 인공지능 재활기기를 통해서 VR, 가상현실에서 게임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재활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이런 제품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능 센서가 있어서 환자의 상태나 그리고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게임의 난이도나 혹은 게임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기존에 있는 재활 치료보다 더 재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국립재활원에서도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실제 연구를 한 결과 기존 재활 치료보다 이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그 인공지능 재활기기를 활용했을 경우 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이런 신기술을 이용한 치료 기술이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된 만큼 앞으로 이 신기술이 의료계 혹은 산업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참 이렇게 신기술들을 이용해서 우리 삶이 더 편해지고 그리고 우리 환자분들이 조금 더 좀 편하고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참 부족한 점도 많아 보이거든요. 좀 보완해야 될 점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VR기기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래 쓰면 어지럽고 또 무겁기까지 한데요. 제조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수정하고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컨텐츠가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지 않았고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각 업체들이 아직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게 아무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VR 시장이 제조사 위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통일된 개발 환경이나 개발 도구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 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현대원 VR 협회장 말씀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이 자원 공급 체계를 가질 거냐, 거기에 그 컨텐츠 개발 업체들, 플랫폼 업체들, 디바이스 업체들이 어떻게 유기적인 생태계적인 협업을 잘 할 거냐, 그 다음에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BM을 어떻게 잘 개발할 거냐.
네, 또 얼마 전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간의 바둑 대결을 봐서 아시겠지만 이미 AI 시장은 사실 글로벌 업체들이 우리나라를 매우 많이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다만 VR 시장은 우리 기업들이 디바이스 개발에서 현재 뒤처지지 않고 있는 만큼 컨텐츠, 개발 도구, 유통 플랫폼 구축 등에서 주도권을 쥐기 좀 유리한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장 주도권을 쥐려면 지금 개화 단계에서부터 끊임없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VR, 로봇, 인공지능 이제 더 이상 먼 나라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직접 또 경험할 수 있는 기술들인데요. 다만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기술 개발 측면에서도 그렇고 너무 급하게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면서 다시 한번 우리 생활 그리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술들로 더욱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VR 기술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정희영 기자 그리고 이윤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이렇게 본다면 ISA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도 받아들이고 또 직접적으로 잘 알아보신 만큼 이런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너무 멀게만 느끼지 마시고 한번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직접적으로 투자랄지 아니면 앞으로의 산업 동향들을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기술들 많이 튀어나오고 있으니까요. 또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저희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